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한국의 정말 젊은 작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무엇이냐? 지난달 4월에 더 프리뷰 아트페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더 프리뷰 아트페어도 영상을 좀 찍어서 몇 개 올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빗한 아트 살롱에 정말 많은 컬렉터들이 2018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매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같이 현대미술 공부도 하고 제 강의도 하고, 또 수많은 갤러리들, 가고시안, 크리만주또, 하우제너스 이런 외국 갤러리, 또는 한국에 있는 바톤, 피트원, 휘슬 이런 수많은 갤러리들이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요. 작가 아티스트 토크도 진행을 꾸준히 했습니다. 2018년, 19년 쭉쭉쭉쭉 26년까지. 그런데 이제 리아트에서 모이는 많은 분들이 다 개인 컬렉터다 보니까 몇 해 전부터 우리가 개인의 컬렉션 규모를 키우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재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리아트 컴패니언즈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인 컬렉터가 똑같은 비용을 모아서 올 한 해 한국 미술계에 좀 보탬이 되는 일을 도모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2월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오픈했잖아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아르코를 통해 최빈나 큐레이터를 만나 이 노엘이 최고은 작가를 위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을 했고, 두 번째가 신진 작가들이 많이 모이는 아트페어가 어딜까 고민을 하다가 꾸준히 영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더 프리뷰 아트페어, 이 페어가 한국의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기 때문에 이 페어에서 우리가 어워즈를 만들자. 그래서 올해 리아트 어워즈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더 프리뷰 아트페어에 아예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리아트 어워즈를 소개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더 프리뷰에서 개인 컬렉터들이 소장했던 작품, 1회 때는 이모카 작가, 또 유예림 작가, 김민희 작가, 이런 작가들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더 프리뷰에서 우리가 좀 발견했던 재밌는 작가들을 소장품 전시를 했고요. 한쪽 벽에 76명의 개인 컬렉터 얼굴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이 리아트 어워즈는 이제 더 프리뷰에 참가한 작가들 중 리아트 어워즈에 출품을 하고 싶다, 부스마다 작품 설치를 했고, 조그맣게 스티커로 리아트 어워즈 출품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팅도 있었고요, 조각도 있었고요, 설치도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신진 작가님들이 대거 출품을 해주셔서 총 55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55명이 1차로 한 달 전쯤에 포트폴리오를 먼저 제출을 했고, 76명의 개인 컬렉터가 전부 심사위원이 돼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한 달간 정말 자세히 봤습니다. 그냥 인기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총 9개에서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심사표를 만들었고요. 국내에는 많은 미술상들이 있지만 순전히 개인 컬렉터들이 오로지 100% 심사위원이 돼서 뽑는 상은 저희가 아마 조선시대 이후로 최초가 아닐지. 제가 최초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조심해야 하고, 그림이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근데 좀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제도권 내의 상들은요, 비평가나 미술사학자, 큐레이터들이 이제 심사를 하지만 이 리아트 어워즈의 특징이,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제도권 내에 심사를 하는 분들을 모실까 하다가 솔직히 그러면은 거마비도 많이 들고, 또 결국엔 제도권이 뽑는 상과 똑같아질 것 같기도 해서 76명의 개인 컬렉터 역시 그간 본인의 개인 사비를 써서 직접 작품을 사봤잖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미술계에서 일하면서 본인 돈으로 본인이 작품을 사보지 않는다? 제대로 된 현대미술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반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의 소중한 돈으로 작품을 사봐야 그래야 이 미술 작품의 가치도 느끼고 후회도 해보고, 정말 미술 작품을 소장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판단도 서고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의 돈을 미술 작품에 써보지 않은 채 말만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요. 웬만큼 미술계에서 오래 일한 분들은요, 갤러리스트도 그렇고 큐레이터들도 그렇고 본인이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작가의 작품이 나에게 어떤 울림을 줬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만 한 데서 나아가 컬렉팅을 해보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직업 때문에 말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개인 컬렉터의 초이스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차 심사는 포트폴리오로 진행을 했고 2차 심사는 저희가 현장에서 설치가 된 최근작을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더 프리뷰 측과 함께 다 모바일로 심사표를 만들었고요. 1차 심사, 2차 심사 합해서 총 5명의 작가가 뽑혔습니다. 하나문화재단과 함께 했는데요. 개인 컬렉터들이 뽑는 상도 있고 하나문화재단이 뽑는 상도 있었습니다. 총 5명의 작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기사는 이미 나갔는데 미술 기사를 모두가 보시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총 5명의 작가 중 3명의 작가가 저와 함께 더 프리뷰 아트페어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 작가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작가님들이 다 정말 젊은 작가님들이고 인터뷰가 처음이셔가지고 얼떨떨한 채 인터뷰를 하셨어요.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2026년 리아트 어워즈 첫 번째 수상자들이 누구지? 5명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가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 한 번 받았다고 뭐 갑자기 이 작가님들의 인생에 빛이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혼자 외롭게 작업하는 이 길이 쓸쓸하지 않다. 누군가는 내 예술 세계에 이해를 하고 있구나. 어떤 그런 작은 힘으로 작동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사실은 정말 치열했는데 0.1점 차이로 등수 차이가 막 났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 55명의 출품 작가들이 본다면 모두가 너무 제각각 훌륭했지만 이제 상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기 때문에 명수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도 꼭 도전을 해주시면 좋겠다.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아직 1회여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들 직장인이고 다들 바쁜데 VIP 데이 날 휴가 내고 오신 분도 있고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심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요즘 한국의 컬렉터들이 좋다라고 생각한 신진 작가는 누군지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들이 11월에 이제 신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또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볼까요? 작가님 인터뷰. 자, 여기 준비할 시간. 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쓸 거예요. 너무 신진 작가님들이고 인터뷰 경험이 없어서 떨릴 수 있다. 김신영 작가님 거의 영상 인터뷰 최초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김신영입니다. 네. 그 작가님 작품이 더 프리뷰에 지금 작년에 졸업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서울대 동양학과. 그래서 보니까 동기도 좀 있더라고. 박유채 네네네. 작가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근데 전 좀 재밌었던 게 김신영 작가님이 동양화인데 지금 이게 자세히 보면 종이 위에 콩테여가지고 네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동양학과에서는 이제 먹이나 그 전통 완료들 가지고 작업을 주로 하고 또 그렇게 배우는데 저는 졸업 전시 때도 그랬고 이렇게 목탄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건식 재료들 가지고 조금 이렇게 즉흥적이고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대처하거나 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좀 큰 화면에서 작업할 때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제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재료였던 것 같아서. 그럼 네. 이게 하나의 종이를 네네. 그럼 먼저 그리고 붙인 거예요? 네네. 먼저 종이는 판에 붙이지 않은 상태로 먼저 그냥 그리고? 작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판을 맞춰서 네, 붙였습니다. 보통 그럼 하나의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통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큰 구획을 좀 이렇게 그려놓고 드로잉 하듯이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제 형상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총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동시에 같이 작업하세요, 이렇게? 네, 이번에는 여러 개를? 네, 이번 2개를 같이 걸어놓고 좀
이 조합을 보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작가님이라도 너무 떨릴 것 같은 게 작년에 졸업하셨는데 올해 봄에 첫 페어에 나와서 막 그래도 작품도 한번 팔려보고 이런 리아트 어워즈는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들었어요. 컬렉터 76명이 오로지 컬렉터의 기준으로 뽑아보자. 첫 번째 수상자잖아요. 네. 조금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출품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편하게. 저도 사실 막 작년에 선배들이 또 프리뷰에 참여해서 그런 거 구경 오고 그랬었는데 또 올해 이렇게 같이 상희과 함께 참여하게 돼서 또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상까지 주셔서 너무 되게 얼떨떨하고 또 되게 신기한 경험입니다. 작가님 그럼 오늘이 페어 마지막 날인데 약간 잘 보시고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희 대표님 지금 김신영 작가님을 졸업 전시 때부터 보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생각했죠? 맞아요. 어떻게 더 프리뷰에 같이 나오게 됐는지. 저희가 원래는 더 프리뷰에 보통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전시를 하고 싶은 작가님들을 먼저 선보이는 기획으로 늘 이렇게 꾸리고 있었는데 딱 마침 제가 서울대 크리틱을 갔었어요, 동양학과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작업이었고 뭔가 가능성이 일단 보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양화를 전공했는데 목탄이나 콘테같이 그런 좀 동양화스럽지 않은 그런 매체를 쓴 것도 재밌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재료들을 많이 실험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게 저희 갤러리와 잘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았는데 너무 좋은 결과가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작가님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유채 작가님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 박유채 작가님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박유채입니다. 네.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이번에 그 더 프리뷰에 가지고 나온 시리즈가 뭔지 좀 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졸업 전시에 출품한 작업들 2점과 그리고 새로 올해 제작한 신작 3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보통 일상 속의 어떤 위계 구조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장면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읽거나 보고 듣거나 아니면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러한 장면을 마주했을 때 제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오해를 통해서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그 화면 속 대상과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선을 긋는 형식을 가져와서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찍으면 좀 신기한 게 저는 이게 뭔가 그 패턴인가? 그러니까 뭐 패브릭의 패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이렇게 그리신 거잖아요. 거칠게. 그래서 이 물감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동양화 제가 동양화를 전공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동양화 전통 재료 중에서 토체라는 가루 안료고요. 흙에서 나온 안료다 보니까 되게 색채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톤이 다운되고 조금 더 자연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의 안에 있는 이런 작품 안에 있는 내용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볼 땐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하거든요. 네. 이 장면은 그 주인과 그 주인이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쓰러진 그런 상황인데요. 이 작업의 제목이 저기 위에 제가 꼬매놨는데 쓰러진 말과 빈말 구출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 주인이 이제 자신의 쓰러진 말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인데 뭔가 구출을 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되게 안일하게 보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되게 사물을 다루듯이 발을 턱 잡고 죽은 것 같아 이미. 그쵸.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신의 말을
잡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등을 돌려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람이 나쁘고 이 말이 불쌍하다 이런 판단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개별적인 맥락을 모르니까 쉽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면 속 대상과 거리를 두고자 이렇게 선을 계속 그었습니다. 그러면 그 리아트 어워즈가 있다라는 걸 몰랐을 텐데 저희도 이게 첫 해고 앞으로 또 잘 할 텐데 출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상까지 했잖아요.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일단 우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전시 기간 동안, 페어 기간 동안 4일 내내 상주를 했어요. 계속 처음 오픈할 때 와서 끝날 때까지 진짜? 있어서 그 컬렉터님들이 맞아. 와주셔서 심사하고.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직접 반응도 직접 보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것, 계획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던 것을 조금 더 고집해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조금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직접 그 반응을 보고 듣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좀 좋은 영향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이 다음 전시 계획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다음 전시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전시는 내년에 지금 콤플렉스에서 개인전 개인전. 네네. 그럼 앞으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박유채 작가님 개인전 하거나 이러면 또 많이 가서 응원해 주시고 또 어떤 시리즈가 나왔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끝. 네. 그 컴플렉스가 프리뷰에 처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첫 번째 참여에서 박유채 작가님을 이제 리아트 어제 출품해야겠다,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뭐 이유나 계기? 사실 재밌는 게 그 상인에서 그 이번에 같이 김신영 출품하신 작가. 김신영 작가님의 작업실에 그 전시 때 놀러 갔다가 작품 네. 보러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작업실이었어요. 같은 작업실이야? 박유채 작가님이. 그래서 그때 슬쩍 보고 너무 좋아서 연락처를 여쭤보고 그때 연락을 처음에 컨택을 하게 됐거든요. 다 연결돼 있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인물이 조상이 이제 작품에서 중심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었는데 조금 더 전원적인 풍경의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작업을 봤을 때 조금 더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도상에서 더 잘 드러나서 더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원래 이렇게 큰 작업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그만 게 없었구나. 네, 맞아요. 근데 페어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작업 위주로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쵸, 집에 걸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번에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리아트 어워즈 덕분에 큰 작업도 걸 진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이건 네. 좀 어쨌든 저희가 이걸 좀 메인을 제출해야 심사도 잘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좀 큰 작업이 되게 좋은 작가인데 보여줄 수 있겠다고 좀 결심을 하고 같이 고영국 작가님이 먼저 컨택을 한 상황에서 두 분이 잘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네, 컴플렉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위치나 이런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 저희 컴플렉스는 이제 운영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갤러리인데요. 서울역 근처에 포암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목욕탕이랑 고시원 다방이었던 건물을 개조해서 다층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번 편하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리아트 어워즈를 어제 발표를 했고요. 총 6명의 작가가 뽑혔어요. 근데 이거 심사가 정말 그냥 한 게 아니라 항목이 10가지가 넘고 모든 그 컬렉터들이 거의 한 사람당 2, 3일간 심사했어요, 저희. 한 명 한 명 그 항목마다 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밤 한 10시, 12시까지 막 심사를 했는데 뽑힌 작가님들을 제가 잠깐이라도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김서연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자기소개랑 어떤 작업을 주로 하는지 좀 편하게 저는 이 작품 얘기해 주셔도 되고. 주로 손 떼고요. 저는 주로 네. 무슨 작업 제가
어쨌든 말을 이렇게 잘 안 못해도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쵸, 그리는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말 대신. 이거를 그냥 보면서 네, 얘기를 보면서 할 수 얘기해 있을 것 볼까요? 같아요. 제가 창문 같은 이런 형태가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작도 창문이 많잖아요. 네. 저번에 개인전을 했을 때도 창문을 실린더의 통창에 반투명한 막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얇게 그려서 거기서 추가되는 빛이 뭔가 이렇게 뭔가를 통해서 보는 내 그 시야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뭔가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공간에서 그림도 그리고 그 만남의 어떤 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집합체이자 제가 과거에서 끌어왔던 그런 단서들을 여기에 다 이렇게 받고 힌트처럼 숨겨두고 열쇠처럼 작동되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캔버스가 이렇게 얽히설키 하면서 만나고 이 저쪽 바깥과 이 안이 만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과거를 그런 식으로 내가 끌어와서 다루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 거를 이번에 프리뷰에서 뭔가 미리 보이는 그거에 걸맞게 좀 미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처음으로 최근 작이고 한번 프리뷰에 내어봤는데 근데 진짜 네. 오래 걸렸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캔버스를 뜯고 다시 막 연결하고 또 이쪽 캔버스랑 연결하고 체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통로로서 계속 오공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 이건 네. 시간이 좀 얼마 걸렸어요? 시간이 좀 많이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고 이거를 찢은 시간은 한순간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또 뭐 작년에 제가 만들었었고 이거를 보관을 한 이것도 제가 올해 너무 좋았던 어떤 경험 독일에 갔을 때 가져온 그런 케이스 안에 보관을 하고 이런 작업도 따로 하고 아, 다 따로따로 하면서 다시 네. 연결하고. 네네 이거는 또 올해 1월에 뭔가 그렸던 지붕 아래에 있는 어떤 뒤돌아보는 존재를 상상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천이죠? 맞아요. 천의 프린팅? 네 이거는 샤에 프린팅을 한 건데 작가님이.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유화로 그린 건데 이 뒤에는 네. 근데 난 좀 신기한 게 유화랑 프린팅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아. 좀 신기해요. 그것을 뭔가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썼던 아. 부분인데 제가 디지털 워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보이려고 뭔가 드러나고 싶진 않아서 이거를 되게 현실의 물질로 잘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작업을 계속 뭔가 하고 싶나 봐요. 본능적으로 그냥 이게 제 본능인 것 같은데 그 샤에다가 프린팅을 하는 이유는 왜냐면 이거는 캔버스고 이건 샤야.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이쪽은 샤고 이거는 캔버스야. 만약에 이게 창문 같은데 이게 뒤에 걸리면은 얘는 또 밤이 되거나 낮이 되거나 비치니까. 그러면은 비쳐서 얘 색깔이 다르고 되게 투과가 돼서 되게 현실에 그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캔버스 그런 회화라고 그런 하나의 창문 같은 진짜 거예요. 좋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마 그대로 투과가 될 거고 어떤 부분은 반투명하게 될 거고 하지만 서로 잘 엮여 있고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유화도 좀 블러리하면서도 뭔가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거는 근데 공간에 이렇게 설치해도 재밌겠다. 그죠? 빛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공간에 설치되면 좀 문처럼 맞아요. 투과되게. 이게 그래서 다음에는 또 그런 식으로도 안 그래도 양면으로도 더 확장을 두께를 앞으로도 더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계속 변형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쓸 것 같고 이 프린팅을 할 때도 이런 거를 미리 디지털로 그려놓고 할 때 이런 곡선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뭔가 계속 끝을 잇고 접촉해서 엮고 여기로 뻗어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간 어떤 이 큰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엮이는 그런 걸 생각을 네. 하면서 프린팅 워크를 미리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말을 잘 못하신다고 하셨지만 작품 설명을 할 땐 약간 눈에 광인이 서려있는 이것만 보고 얘기를 좀 해야 돼. 작가님 근데 네네. 어쨌든 출품을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뭔가 갤러리에서 제안했어요? 아니면 작가님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갤러리에서 아. 제안을 해주셨죠? 먼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냥 막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건 아니고 그냥 어떠냐? 혹시 네 이런 거 있는데 해보실래요? 하셨는데 뭐 좋다 했는데 그냥 좋다가 그냥 좋은 게 아니었고 뭔가 카다로그가 그런 장 같은 역할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고 카페든 카페가 여기 있으니까. 공간이든 어디서든 뭔가 연결해서 원하는 것을 뭔가 해볼 수 있는 장. 그래서 약간 세계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되게 카페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오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술하지 않는 분들도 편하게 약간 그쵸. 만날 수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스페이스 카다로그가 갤러리도 있지만 카다로그 카페가 있고 그 카페가 가끔 전시할 때 연결된 메뉴도 네. 작가님 작품을 연관받아가지고 선보이고 네 맞아요. 일시적이지만 네. 그리고 거기에 작가님들이 일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작업도 네. 모여서 뭐 이렇게 소통도 하지만 네. 실제로 네네. 카페 일도 커피도 하시고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네, 네. 그러니까 창작을 할 수 있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네, 그런 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물리적인 터가 있었고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물질로 작업으로 뭔가 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이때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 가벽 문턱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서 이 문을 네, 그죠? 네. 그래서 열리기 직전에 이 문턱을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네. 양쪽 그 부스의 문처럼 존재하나 보다. 네 맞아요. 들어가기 직전에 그 직전에. 경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제 발표가 냈는데 네. 어땠어요? 그래도 기분? 좋았죠. 진짜 좋았죠.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잘 소장해서 이제 어떤 미술관에 기증할까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아직은 미술관 소장이 또 없으니까 네, 네. 열심히 활동하면서 조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작가님을 잘 모르는 분들께 한 말씀 이 반짝거리게 해줄게. 네. 앞으로의 뭐 작업 계획이나 앞으로의 전시 계획 전시 계획 이렇게 그냥 뭔가 올해 계획이나 내년 올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편하게. 내년에 이제 실린더랑 해외를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어디요? 아직은 스위스? 스위스는 아니 유럽 쪽, 유럽 쪽. 혹은 홍콩 둘 중에 그런 해외 전시를 네, 준비하고 있군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